안녕하십니까. 굿잡 하지영입니다. 이번 시간 드디어 직업심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직업 상담의 초기 면담입니다. 우리가 직업 상담을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초기입니다. 상담, 직업 상담뿐만 아니라 모든 상담이 시작이 반인 거죠. 그래서 초기에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느냐,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관계의 방향도 다 포함이 되는데요. 그것이 첫 단추가 잘 끼워졌을 때 끝까지 자연스럽게 또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적인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랍니다. 자, 직업 상담의 초기 면담, 중요한 친밀감 형성이라든지 목표 설정은요, 요 다음부터 알아보고요. 이 면담이, 초기 면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론적인 면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처음 만나는 과정이고요. 처음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런 시작할 단계에 꼭 해야 할, 이루어야 할 활동들이 있는데요. 그 활동은 말씀드렸듯이 라포, 관계 형성, 그리고 계약 설정, 상담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좀 친해지면 더 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리고 몇 가지 정리해야 되는, 세팅해야 되는 것들을 마무리하는 구조화 단계, 그리고 생애진로 사정. 지금은 좀 영어가 어렵지만 페이지가 나왔을 때 한번 살펴보고요. 상담의 목표, 시작할 초기 단계에 이번 상담은 이 정도까지 목표로 잡읍시다 라고 설정하는 단계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 초기에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을 때 보통 관계 형성과 구조화와 진로 사정 아닌 것이 답이니까 상담 초기에 일어나야 되는 활동들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서는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요, 그냥 눈으로 보시면 면담을 준비해서 관계를 형식하고, 그리고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정해서, 우리도 회원가입하기 전에 비밀 유지, 이렇게 상담의 비밀 유지 계약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진행할 것이다. 준비물은 상담하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준비물을 챙겨야 된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거나 심리검사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주의사항 주고 초기 면담은 종결합니다. 굳이 안 해오셔도 보기의 순차대로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문제 푸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초기 면담의 유형입니다. 여러분, 시작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상담의 종류가 달라져요.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담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방법을 어떤 것으로 활용할 것인가, 상담의 기법, 방법을 어떤 것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상담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에 따른 상담으로 정보 지향적인 면담과 관계 지향적인 면담, 우리 앞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요거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학교에서요, 또는 밖에서 일단 사설 기간에 상담소를 밖에서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상담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하는지가 달라집니다. 학교에서는요, 몇 학년 몇 반 누구 상담실로 오세요. 상담사가 보통 불러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밖에서 광고를 하더라도 내담자가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그냥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에 의해서 시작하는 면담이 긴장도가 높을까요? 상담자에 의해서 시작되는 면담이 긴장도가 높을까요? 예. 이거에 대한 대답이요. 사실 내가 상담자의 입장인가 내담자의 입장인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주체 없이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실 때 자연스럽게 상담자가 왜 불렀을까? 이러면서 상담자에 의해서 시작하는 면담이 더 불안감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이 시험 자체가 직업 상담사가 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가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가가 생각했었을 때 내가 왜 부르는지 알면 불안감이 높지 않아요. 내담자가 찾아왔을 때 상담자는 저 내담자가 왜 왔지? 어떤 목적이지? 무엇을 편안해야지?
지금 나 때문에 불편한 것인가, 환경이 불편하신가, 문제가 때문에 불편해야 하는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오면서 긴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 향후 시험 문제를 접할 때 주어가 정해지지 않으면은 이거는 항상 상담자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상담자 입장에서 내담자가 와서 시작하는 면담이 불안도가 더 높다라는 것 정도만 살펴보시고요. 말씀드렸듯이 목적에 따른 상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초기에요. 내담자와 관계를 형성할 때, 라포를 이제 형성해 나갈 때 우리는 정보를 많이 얻을 것인가, 정보 지향적 상담, 면담, 아니면은 처음에는 그런 거 말고 관계, 친밀해지는 것에서만 목적을 둘 것인가에 대한 관계 지향적 면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안에서 어떤 기법이 활용되냐는 겁니다. 내담자를 탐색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정보를 파악하는 거, 아예 대놓고 질문하는 것이죠. 열린 질문, 그리고 폐쇄형 질문, 예, 아니요로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폐쇄형 질문이라고 하고요. 개방형은 약간의 주관식처럼 어떤가요? 라고 물어봐서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게 나오는 질문들을 우리가 개방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보기에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게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이게 둘 중에 답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거 아니다. 큰 목적을 생각해라. 뭐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답을 들으면 우리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지향적 면담의 기법으로는 탐색하기와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 맞는 이야기고 아닌 답으로, 그렇죠, 관계지향적인 면담에 나오는 기법, 재진술 또는 감정의 반영이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침 관계지향적 면담은 기법이 두 개라서 이것이 아닌 것은으로 묻지 않고 항상 정보지향적 면담이 아닌 것은으로 물어보니까 재진술과 감정의 반영이 나오면 아, 이것은 관계지향적 면담이다 라는 것으로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진술은요 뭐냐? 이름만 아시면 됩니다. 이야기를 상담자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말을 지금 잘 듣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담자가 내 얘기를 귀 기울여주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결과적으로 관계가 더 잘 맺어지게 되겠죠. 감정의 반영입니다. 재진술은 이야기한 표면적인 내용을 다시 이렇단 말씀이시죠? 하고 재진술을 하는 것이라면 감정의 반영은 그 안에 숨겨진 마음까지 어머, 그러면서 불편하셨겠어요. 아, 그렇게 진행돼서, 잘 됐네요. 뭐 아니면은 어떤 그 감정을 읽고 맞장구를 쳐주는 것을 우리가 감정의 반향이라고도 하고 반영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법, 초기 면담에 우리가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친밀교감 형성입니다. 친밀교감, 라포 형성하자는 거죠. 언제? 그렇죠. 상담 초기. 우리 지금 상담 초기에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보고 있죠. 자, 친밀교감을 하려면은 키포인트, 수용적 상담 분위기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받아주리라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 플러스 물리적인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을 준비한다. 그렇죠. 공사장 옆에서 상담하면은요, 공사 두두두두, 내 심장을 두두두두 하는 것 같습니다. 불안감이 가중됩니다. 또 잘 들어주려고 애를 쓰지만 잘 듣고 있나? 내 목소리가 잘 들리나? 하면서 또 불안감, 긴장감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자, 상담사가 해야 할 것은요, 서식과 환경, 자료들을 준비합니다. 금방 다 받아주리라 라는 그 마음 플러스 자료와 환경을 준비합니다. 뭐 보시면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런데 무슨 자료? 하면서 순간적으로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뭐요? 이전 상담 기록이나 심리 검사 결과를 미리 한번 봐놓고 내담자를 만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봤다라는 것을 상담을 하면서 표현되었을 때 또 내담자는 상담자들과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구나를 다 아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준비해 주셨구나 라고 편안하게 더 감사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나한테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전에 검토하여서 종합한 다음에 내담자 맞이하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자, 친밀감을 형성하는 기법, 방법들입니다. 인간 중심 상담의 이론이자 상담자의 기본 태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상담 시간에 더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상담자의 기본적인 태도 3가지만 짚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감, 그냥 끄덕끄덕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이해하는 겁니다. 뒤에 기법에서 나오겠지만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요, 우리 상담에서의 공감은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쓰는 공감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한다.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느낀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공감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담할 때 불편해서 온 사람이랑 불편한 감정을 똑같이 여기는 것은 맞지만 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그 방법, 그 태도를 똑같이 공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상담의 목적은 내담자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번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통해서 다음번에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감정은 공감하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누구의 자신의 길? 상담자가 해야 하는 자신의 길에서의 역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째, 무조건적인 수용입니다. 뭘 수용하냐? 반복해서 방법과 절차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감정과 태도를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좀 일반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면은 그게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라라는 것입니다. 감정 반복입니다. 일치, 즉시 집에 간 다음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감정의 선을 같이 함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지시적, 지시하면은 이렇게 하세요. 네,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딱딱하게 말을 하면은 관계 형성의 목적에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지시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공감, 수용, 일치하는 그 태도로서 비지시적인 상담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관계를 형성하는, 라포를 형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논쟁,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으러 왔고 상담자는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 상담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불편해하면요. 초반부에 너무 많은 질문을 안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는데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가만히 있는 것도 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분위기를 봐서 이어가야 되는데 그 적절하게 이어가는 것이 발언을 시키고자 꼭 필요할 때 말이 좀 이상한데요. 발언을 그러니까 알아야 할 정보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질문을 하고 칭찬하고자 할 때도 적절히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걱정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지금 말이 좀 꼬여서 그런데요. 초반부에 이게 시험 문제랑 어떻게 나오냐면요. 초반부에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데 그건 틀린 것이고 질문을 하는 것이 맞는데
항상 질문을 한다. 질문을 연속적으로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는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히려 설명 안 하는 것이 덜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청해야 되고 그리고 훈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다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요소입니다. 이제 라포, 지겹죠? 예, 저는 이제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서 친밀감 형성. 그래도 시험에 나옵니다. 친밀감 형성 뭐냐? 라포다. 라포 뭐냐? 친밀감 형성이다. 두 번째, 감정이입, 공감하는 것과 뒤에 비슷한데요. 상담자는 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담자의 세계를 경험하는 듯한 능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감정의 이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엄마 욕하는 건 괜찮아요. 내가 우리 자식 욕하는 거 괜찮습니다. 내가 우리 신랑 욕하는 거 괜찮아요. 그랬는데 제가 막 이제 속이 상해가지고 우리 신랑이 어제 이랬다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야, 니네 신랑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옆에 들어주는 친구가 대신 욕을 해줘요. 그러면은 여러분 갑자기 이게 공감인 것 같아요. 이건 또 뭐지? 하고 기분이 나빠지나요? 그렇죠. 이건 또 뭐지? 하고 또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의 위치에서 남편이 그래서 네가 속상하다라는 그것을 공감해줘야 된다는 거죠. 성인들은 이게 뭐지? 하고 끝나지만요. 사춘기 친구들은요. 자기가 자기 엄마 욕을 막 합니다. 우리 엄마 때문에 어제 마침 아이템을 득템할 그 타이밍에 컴퓨터가 꺼졌다라든지 진짜 짜증난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옆에 친구가 진짜 니네 엄마 재수 땡땡이다. 이런 말을 한다든지 진짜 짜증났겠다. 니네 엄마 진짜 짜증나는 스타일이네. 이러면은요. 갑자기 이러면서 싸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감이라는 것은 야, 우리 엄마도 그래. 이럴 때 이게 공감대가 형성돼서 더 걔네들이 친밀감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고 싶은 말, 자기 길 잃어버리지 마라. 너는 친구지. 그 사람 아들, 딸, 누구 배우자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상담사는 상담사고 내담자는 내담자라는 겁니다. 자, 상담자 노출하기입니다. 상담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를 내담자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인데요. 늘 필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도 인간적이다. 그것을 내담자가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상담사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방법을 제시하면은 이 사람은 완벽해 보이고 왠지 나만 그런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상담사님은 그런 적 없죠? 아니에요. 저도 상담사 이 일하기 전에는 이러면서 아니면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공감이자 위로가 되면서 친밀감을 형성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기법입니다. 맞닥뜨림, 직면입니다. 초기 면담에서 내담자로 하여금 행동의 특정 측면을 검토해보고 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안 하던 방법을 도전해봐라 라고 맞닥뜨려주는 것을 우리는 직면이라고 하는데요. 저는요, 직면, 이 상담 말고 자기가 누구나 어려워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맞닥뜨리기가 어려워요. 저는 벌칙금이 날라온 우편봉투를 보면요, 1층에서 우편봉투에서 꺼내자마자 이거 얼마나 하지? 궁금해서 탁 열어보지 못합니다. 탁 집에 가서 왠지 안전한 곳에 가서 이것도 어디서 찍힌 거지? 이거 내가 한 건가? 하면서 이 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별것도 아닌 그냥 내버리면 끝날 이미 돌이킬 수 없어서 날라온 이 통지서 하나에도 맞닥뜨리는데 용기가 필요한데 내담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맞닥뜨릴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상담사는 직면이라는 기법을 활용합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이론 그대로 물어보고요. 즉시성, 아까 전에 내담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세 가지의 태도에서 무조건적인 이해, 수용, 그리고 즉시성이 나왔는데요. 일치성, 즉시성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나왔는데요.
상담자가 자신의 바람은 물론 내담자가 느끼는 느낌이나 인상, 기대 등을 이해하고 상담에 바로 이야기를 삼아서 활용하는 기법을 우리는 즉시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잘 진행이 되지 않을 때 내담자가 하는 어떤 태도라든지 행동하는 태도라든지 말을 듣고 바로 적용을 시키거나 긴장감이 돌고 있거나 내담자가 너무 의존할 때 이 세 가지일 경우에 우리는 즉시성을 활용한다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그대로 나오네요. 즉시성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보통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는 뭐 간단하지만 네, 여기서는 내담자가 독립성이 있는 경우네요. 자, 그래서 3번이죠. 네, 독립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리허설. 지금 이런 기법들은요, 정의가 나와 있고 뭘 의미하느냐라는 것을 묻는 형태로만 문제가 나옵니다. 행동을 연습한다. 우리 연극에서 연습하는 것도 다 리허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칭해서 지금부터는 답만 고르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머 모르는 사람 없어서 넘어갑니다. 계약하는 거 넘어갑니다. 최종 결과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상담사와 내담자의 약속입니다. 약속 나오면은 계약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거의 이제 마지막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요. 언어적인 행동과 비언어적인 행동 나옵니다. 사실 설명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딱 보면 아시겠죠? 이런 거 충고하고 타이르기, 달래기, 비난하기, 과도한 질만 지나치는 해석, 맞지 않는 추임새, 헛소리 하는 거네요. 외래어 남발, 잘난 척 하는 겁니까? 말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언어적인 행동, 멀리 쳐다보고 웃어요. 기분 나쁘죠? 내 얘기가 지루한가? 내담자가 라포가 형성되기는커녕 그나마 조금이라도 형성된 편안함이 다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이런 모습 보면은.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는 비언어적인 면담 행동 고르시오 하면은 다 쉽게 고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요.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언어적인 행동이 중요해요? 비언어적인 행동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했는데 맞췄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비언어적인 행동이요. 93%라고 해요.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지만요.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요.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게 진짜 괜찮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고 해요. 화장실 다녀와도 될까요? 네, 얼른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녀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말의 의미보다가 이 비언어적인 바디랭귀지라든지 태도에 따라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화장실 다녀와도 돼요? 안 돼요.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러면 왠지 진짜 급한데 하면서 나도 한 번 더 말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첫인상 3초 만에 5초 만에 결정된다라고 하는데 뭐로? 비언어적인 여러 가지 요소로 모든 것이 다 평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전에 비언어적인 반응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은 행동이지만 언어적인 반응으로 상담자가 너무 빨리 조언하거나 가르치려고 하거나 마구마구 질문을 하거나 자기 이야기, 라떼 얘기를 자꾸 하면은요,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까지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고요. 명료화 나옵니다. 명료화. 약속은 계약이었고 행동 연습은 리허설이었고 분명하고 또렷하게 나오면은 밝을 명료하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공감 우리 했었죠. 공감은 무조건 그 사람 입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뭐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는 요 말 아니면 요 말,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곳에서 나오면 이거 공감이다 라고 눈치채시고 답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경청입니다. 경청, 우리 모르는 사람 없어요. 듣는 것이죠. 소극적인 경청, 적극적인 경청 굳이 나눠보면 우리가 연설하는 곳에서는 듣고는 있지만 반응하지 않아요. 소극적인 경청입니다. 적극적인 경청은요. 맞장구도 치고 어떤 바디랭귀지로 어머 맞아요 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네 얘기를 듣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적극적인 경청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연히 내담자가 무슨 말을 하는데요. 듣고는 있어.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요. 건강하지 못한 상태의 내담자는 듣고 있는지 아니 듣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문제를 파악을 하시고 계시는 건지 능력의 여부로서 파악을 못 하시는 건지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지금 뭐요? 친밀감을 형성하는 다양한 기법 중에서는 듣되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마지막이었지만요.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다 간단해요. 특히 이렇게 핵심 용어로 매칭하는 방식으로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니 아, 이런 것들이 상담 초기에 필요한 기법이구나 라고 눈으로 한번 보시고 다음 시간부터 주의 깊게 한번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